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에너미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에너미를 여기에서 언급한 이런 다이어그램 형태로 먼저 제작을 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프로젝트를 들어갈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뼈대부터 타다다다닥 잡아놓고 내용을 채워넣는 건 언제 하는 거야?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일단 이 상태로 먼저 구도부터 딱 잡아놓고 뼈대 설계해놓고 기획자하고 얘기하면서 이거 맞아 이렇게 딱 해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스타트부터 기획서가 완료된 것부터 내용을 끼워 넣으면 돼요. 우리가 책을 쓸 때 너무 무조건 첫 번째부터 쓴다고 고정관념을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내용을 쓰려고 할 때 이런 거야. 내가 그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어요. 근데 기타 다루기 라는 세션이 하나가 여기 인덱스가 있다고 치죠. 근데 앞에 반드시 피아노를 다뤄야 기타를 다룰 수 있다라고 보지 않는 거야. 내용은 어디부터 써내려가면 돼요? 그냥 기타 다루기부터 나는 내용을 써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피아노를 끝내야지만 반드시 기타로 넘어갈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거야. 우리는 하다가 여기서 머리가 잘 안 풀리네. 오늘은 기타부터 쓰고 오늘은 그냥 우쿨렐레 쓸 거야. 왜? 목차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영역이. 그리고 그걸 그렇게 되면은 나눠서 쓸 수도 있어요. 전문 영역으로. 봅시다. 자, 유니티로 가서요. 스크립트랑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하이라키에서 크리에이트 3D 오브젝트에 자, 캡슐 하나 넣죠. 이 녀석의 이름은 에넘이라고 놓을게요. 이게 왜 열려? 자, 에넘이라고 놓고요. 자, 여기다가 바닥에다가 딱 배치를 했어요. 플레이어도 내려놓을게. 작업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다 딱 붙여놨어요. 여기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플레인 디텍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닥을 얘가 딱 인지해가지고 딱 붙여주는 기능이 있어. 알아요? 단축키? 그럼 버텍스 스냅핑이라고 하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 이게 하얀, 여러분 지금 여기서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여기 하얀 박스 나오죠? 그죠?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면 얘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면 하얀 박스가 나와. 얘를 잡고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움직이면 바닥에 탁 붙어요. 만약에 얘가 가운데로 턱 붙는 친구들은 요게 센터로 안 돼 있고 뭐 피봇으로 돼 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오케이? 요거를 바꿔가면서 바닥에 딱 붙여주면 돼요. 자, 얘를 나는 센터로 놓고 얘가 어떻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도 얘 하얀 박스 놓고 딱 하면 바닥에 탁 붙어. 좀 편리한 기능이니까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안 돼? 돼요? 돼? 이따 잠깐 봐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여기 에너미. 자, 우리 에너미군한테 스크립트를 하나 붙여주죠. 자, 스크립트 폴더에 들어가서 크리에이트 C# 이름은 에너미라고 하죠. 자, 얘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에너미한테 넣어주세요. 들어가! 자, 그러면 우리 에너미 군에는 이렇게 에너미 붙어 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얘 더블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맥북을 하나 살까봐요. 갑자기 요즘에 아이폰 개발 필이 갑자기 확 올라오고 있어서 이럴 땐 또 개발해줘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맥북 갑자기 확 올라오고 있어. 요즘에 아이폰이 없네. 아이폰을 하나 또 질러야 되나. 이거 꽂히면 안 돼 자꾸. 목걸이가 보이셨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거 써볼게요. 자, 얘는 뭐 정지, 이동, 공격, 피격, 죽음, 상태를 갖고 살아간다. 뭐 이렇게 씁시다. 기획서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첫 번째 정지일 때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쓸게요. 정지 상태일 때요. 어떻게? 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상태를 이동으로 변환한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기획서에. 왜 이렇게 썼느냐? 우리가 아까 여기다가 이렇게 썼거든. 이렇게 정지에서 이동으로 이렇게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거를 화살표가 바뀌는 걸 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정지일 때 상태를 이동으로 변환한다. 그럼 화살표를 정지에서 이동으로 그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어떻게? 정지에서 이동으로 요거 빨간색 화살표로 요 녀석을 이동으로 그려주겠다 이 얘기예요. 다 쓰고 해도 되지만 뭐 여기까지만 기획서가 나왔어. 그러면 나는 기획서 다 줄 때까지 나는 손 놓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서는 한 방에 나오질 않아. 항상 기획서는 몇 % 정도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수정되고 뭐하고 나와요. 완벽한 기획서는 끝날 때까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수정할 거를 염두에 두고. 그래서 여기엔 또 어떻게? 이동일 때 뭐 할 거냐? 이것들은 우리가 또 정리해 나가면 되겠지. 기획서 그때 나오면 그때 작업하면 돼.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이 각각의 목차는 마련이 됐어요. 뭐뭐뭐뭐를 갖는다더라 까지는 마련됐어. 그러면 여기서 우린 뼈대 틀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뼈대 틀을 어디서 만들 거냐? 이제 업데이트라는 곳에서 그걸 해볼 거예요. 자, 뼈대 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 자료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는 요거에 대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정의할 녀석이 하나 필요해요. 이 상태를 정의할 녀석이 필요해. 그래서 enum이라는 자료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enum이라는 문법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만의 자료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사용자 자료형이에요. 자, 여기다가 enum 이렇게 쓰고 enum 자 쓰고요. 여기다가 enemy state라고 자료형 이름은 int 뭐 이런 것처럼 자료형 이름을 enemy state라는 자료형을 우리가 하나 만들 거야. 오케이? 마치 클래스 같은 거예요. 클래스도 사용자 자료형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nemy state라는 우리가 자료형을 하나 만들었고, int는 값을 뭘 가져요? 0, 1, 2, 3, 4,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것들을 갖잖아. 얘는 값으로 뭘 갖느냐? 0, 1, 2, 3, 4 같은 여기다가 우리만의 값을 넣을 거야. 뭐 정지 상태, 가만히 있는 상태, 아이들이라고 놓고요. 아이들 상태 값이 이거야. 0처럼 얘도 그냥 아이들이라는 값인 거예요. 또 우리는 이동해야 되죠. 위에 보니까 move, 또 공격, attack, 자 피격, 데미지, 또 죽음, 뭐 die 이렇게 놓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만의 자료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료형 이름은 뭐래요? enemy state. 얘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보니까 아이들, move, attack, damage, die라는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만의 자료형을 만들면 되게 좋아. 얘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얘는 값이 갖다 대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0. 내부적으로 0이라고 되어 있어요. enum형은 얘가 열거형이야. 열거형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순서대로 열거가 되는 거야. 자, 0 다음에 뭐야 숫자가? 1. 밑에 거 보면 뭐라고 돼요? 1. 그지? 이렇게 int 값도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어요. 됐죠?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쓸 수 있어. 여러분들이 이 enum을 쓰지 않으면 흔히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뭐 퍼블릭, 인트, 저 자료형처럼 아이들 얘는 0번 이렇게 할당을 해줘야 돼. 그리고 나는 상태를 나중에 구분해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트라고 스테이트 변수를 하나 만들고 난 나중에 여기 0번 혹은 아이들번 뭐 이렇게 해서 넣을 거예요. 그렇게 넣는 형태인데 그러면 0번이 도대체 뭔지 모르자면 나중에 10번 상태가 되게 많아. 17번 상태인데 17번 상태가 내가 도대체 뭔 줄 알아. 숫자를 쓰면 그러기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업형으로 이렇게 놓으면 얘 자체가 값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쓸 거냐. 자, int 아까 state처럼 이번에는 enemy state라는 자료형, int 같은 자료형이에요. 놓고 어떻게 state 이렇게 놓을게요. 그럼 얘는 상태를 기억하기 위한 변수 속성이에요. 나는 지금 내 상태가 뭔지 기억하고 있는 나의 속성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나는 태어날 때 이게 되게 좋은 게 뭔지 알아? 태어날 때 얘를 만약에 내가 퍼블릭으로 해놓잖아? 그럼 태어날 때 외부에서 기획자가 테스트할 때 되게 좋아. 얘가 반드시 걷고 있다가 멍 때리다가 뭐 하다가 걷기 시작하고 공격하고 이걸 기획자가 테스트할 때 계속 기다리면서 봐야 되는데 얘를 밖으로 옵션으로 빼놓으면 기획자가 거기서 뭘로 바꾸면 돼? 그냥 어택으로 바꾸면 시작하자마자 때리면서 시작해.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내부적인 속성으로 감춰놨지만 테스트할 때는 외부적으로 빼가지고 막 테스트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어. 자, 우리는 태어날 때 이 녀석의 속성을 뭐라고 해줄 거냐. 초반에 아이들부터 넣어놓죠. 얘는 는 하면 아이들 이렇게. 무브 하면 얘는 태어나자마자 걷기부터 시작할 거야. 내용은 아직 넣어놓지 않았지만, 그쵸? 아이들 하면 얘는 멍 때리는 상태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애들도 있잖아. 태어날 때 응애 하고 태어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바로 응애 나왔는데 조금 있다가 응애 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 스타트는 뭐야? 태어나기 시작할 때 얘 첫 번째 행동을 결정해 주는 거야. 첫 번째 행동은 무엇부터 해라. 보통은 요거를 펑션을 하나 감싸요. 뭐 흔히 그 펑션의 이름은 initiate 뭐 이렇게 하듯이 init이라는 그 펑션으로 하나 놓고 그 함수를 호출합니다. 왜 그러느냐? 얘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날 때 뭐 이런 것들 할 때 그 함수만 호출해 주면 돼가지고 보통 그렇게 쓰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놓을게요. 그런데 저 아이들을 지정 안 해도 스테이트의 처음 값은 아이들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명시적으로 해주는 게 좋아. 왜냐면 아까처럼 init이라는 원래 함수를 다른 데서 원래 부른다고 했지. 그럴 때는 이게 또 필요할 수 있어요. 왜? 얘가 죽었을 땐 상태가 뭘로 될까? 뭐 die. 근데 나중에 내가 init으로 호출하면 얘는 다시 아이들로 돼서 이렇게 플로우가 되겠지. 이렇게 놓는 거는 원래 내가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내용들은 원래 다 어떻게? init이라는 함수에 다 넣고서 원래는 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그리고 기본으로 0으로 이렇게 세팅되는 걔네들 빼고 이런 스테이트들은 명시적으로 이렇게 딱 박아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박아주는 게 0과 아이들은 언뜻 같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0이 아이들이라고 그냥 아이들이면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지. 그쵸? 자, 명시적으로 이렇게 딱 그 의미로서 이렇게 쓰는 거니까. 자, 그 다음을 봅시다. 이제 설계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이 설계 단계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목차화 시킨다고 했죠. 그치? 자, 업데이트에선 여러분들이 if 문도 배우고 스위치 문도 배웠나요? 나는 사실 전체 과정 중에 스위치라는 문법을 이제야 얘기해줘요, 보통은. 왜? 그동안 여러분들 스위치 쓸 일이 없거든. 그쵸? 단 한 번도 스위치를 써본 적이 없을 거야. 스위치를 쓸 일이 없어. 언제 써? 이럴 때 쓰면 참 좋아요, 스위치를. 이걸 if로 구성하면 타이핑하지 마세요. if로 구성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f 스테이트가 내 스테이트가 아이들이라면, 그쵸? 무엇을 해라.
else if state가 이거라면 그 다음에 뭐 move라면 이거 해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추가가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구조는 보기 편한 구조가 더 좋아. 그래서 이거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switch state 이렇게 놓고 case I 들일 때 break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어떻게 move 여기는 attack damage die 요렇게. 자, 이게 왜 이렇게 뭐냐면 if로 하면은 이게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장을 자꾸 이렇게 해석하려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놓으면 얘가 뭐냐면 뼈대 그 내용들을 슬로처럼 말하게 탁탁탁탁 껴놓은 느낌처럼 볼 수 있어요. 스위치로 쓰면. 그래서 한눈에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구조를 만들 때는 스위치문을 쓰면 참 좋아요. 오케이, 스위치문을 이렇게 쓰세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은 사용하시고요. 네. 자, 여기다 퍼블릭도 쓰셔서 얘도 그럼 퍼블릭이에요. 얘는 나서 그걸 났었거든요. 얘는 여기에 들어가는 애가 아니라 클래스 안쪽으로 넣죠. 됐죠? 이거는 콜론을 쓰시는 거예요. 브레이크 쓰시고 좋았죠? 브레이크. 자,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 놓고요. 업데이트에서는 초반에 어떻게? 이렇게 뼈대만 만들어 놓는 거야. 근데 목차가 있어야 되죠. 지금 얘는 카테고리에 이제 목차인데 줄 번호가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아. 뭐 아이들 구현하기 뭐 이런 목차가 하나 있다고 쳐요. 지금 아이들 동작하기라는 지금 목차가 있는 거야. 근데 걔한테 지금 줄 번호는 없어. 줄 번호가 있어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페이지 들어가서 볼 수 있지. 그치? 그 줄 번호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함수를 호출한다고 얘기해요. 줄 번호를 알아야지 거기에 내용 들어가가지고 글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줄 번호를 안다는 거는 함수를 호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봐요.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되게 좋은 장점인데 전 다이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제가 잠깐 보세요. 다이라고 이름을 놓고 가로 열고 닫고 하고 세미콜론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이라는 함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빨간 줄 그어지지. 그죠? 여기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아, 왜 확대가 안 돼? 여기 보면 잠재적 수정사항 표시 Alt 엔터 또는 컨트롤 플러스 점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 기능이 뭐냐면 Alt 엔터를 눌러볼게. 그러면 에너미 다이 메소드 생성할 거니? 오케이, 엔터 한 번 더 누르면 밑에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함수를. 자, 같은 방식으로 또 해볼게. 데미지 만들고요. 어택도 만들고요. 무브도 만들고요. 아이들도 이렇게 만들어요. 만드는 건 밑에서부터 해줘야 좀 편해. 데미지 엔터, 어택 엔터, 무브 엔터, 아이들 엔터.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목차 아이들 동작하기라고 해놓고 이거 페이지 번호까지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제 그 함수로 넘어가면 돼요. 이 설계 방식이 이런 것들을 할 때 초반에 어떤 내용이 좋아도 걱정할 거 없이 맨 먼저 할 게 구현물은 나중에 어차피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구현을 하려면 그게 돼요. 근데 그 틀을 어떻게 만들어낼까가 더 중요해요, 사실. 아마 이쪽 가운데 팀도 그때 지난 월요일에 나하고 잠깐 얘기했었지. 이 틀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거 구분하려면 구울 변수를 다
분기 뜨려면 나중에 큰 문제 생겨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 프로젝트를 이제 에너미라는 애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미 에너미에 대한 틀은 뼈대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야. 밑그림은 다 그려놨어요. 자, 봐요. 얘는 이러이러한 상태를 가질 수 있고, 얘 목차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업데이트 해보니까 이렇게 쫙 늘어져 있어요. 자, 나는 이렇게 볼게요. 무브 내용을 한번 볼까? 그럼 무브에다가 딱 갖다 놓고 F12 키를 눌러보세요. 무브에다가 딱 갖다 놓고 호출되는 여기 무브 호출하는 데다가 갖다 놓고 F12. 그럼 무브 펑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글을 들어가서 보면 돼요. 이제 작성하거나 보면 돼요. 오케이? 내가 때리는데 이상하게 때려줘. HP가 이상하게 잘 안 깎여. 그러면 이 전체 여기 보세요. 뼈대 틀에서 내가 때리고 있는데 얘를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상한 거야. 어쨌든 오류가 발생하든 느낌이 이상해. 그러면 나는 이 전체 틀에서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택으로 들어가면 돼요. 바로 어택 F12 눌러서 가가지고 그 내용을 확인하면 돼요. 그죠?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프로젝트 경험치가 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자유롭게 짤 수 있다면. 이거 배웠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바로 쓸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첫 번째 프로젝트 모든 걸 들어갈 때부터 뭐부터 시작하냐면 이렇게 틀부터 쫘라락 만들고 시작해요. 자, 이걸 다르게 볼까요? 앱 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안드로이드 앱 제작할 때도 이게 똑같이 쓰여요. 안드로이드 앱 제작할 때도 이 구조를 그대로 만들어 놓고 쓰는 거야. 어떻게? 아이들은 이름을 뭐라고 해볼까요? 앞에 로딩 화면, 무브는 메인 화면, 어택은 거기에서 세부 카테고리 화면, 데미지는 그 다음에 파일 로드하는 화면, 다 뭐가 돼요? 각각의 장면들로 쪼개버릴 수 있거든. 각각의 스테이트로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관리할 수 있어. 그리고 내용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페이지를 다 떠가지고 그냥 각자 거기다가 다 내용을 채워놓으면 돼. 들어가서 연결될 때도 각각 스테이트만 바꿔버리면 그냥 그 스테이트가 화면이 전환돼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앱 제작할 때도 당연히 이거 쓰고요. 내가 앱 제작 안 해본 거 같지? 안드로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안드로이드하고 iOS 통합하는 엔진도 만들었어요. 다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작업을 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되게 강력합니다. 이거에서 만약에 아직 구현본은 넣지 않았어요. 이제 인덱스는 다 인덱스까지 어디에 있다는 건 알려줬지만 실제로 거기 들어가서 글을 써내려가진 않았어.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규모가 확장된 버전으로 간다면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아. 근데 이게 조금 더 현업으로 들어가서 현업에서도 규모가 좀 큰 프로젝트를 했을 때 팀장 라인에서 쫙 이렇게 설계 라인을 잡는 사람들이 있다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지금 얘네는 함수 레벨에서 쓰고 있거든요. 쪼개서. 그쵸? 그냥 기능 단위로 쪼개서 쓰고 있어. 근데 저거를 클래스 단위로 쪼갤 수 있어요. 어떻게? 아이들이라는 상태를 처리하는 클래스 단위로 쪼갤 수 있어요. 무브라는 클래스로 쪼갤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함수기 때문에 얘네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스크립트 안에 다 같이 작업할 수가 없단 말이야. 나 혼자 작업해야 돼. 다른 사람이 내 스크립트 똑같이 건드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클래스 단위로 쪼개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느낌을 얘를 툭 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어. 그래서 팀장 같은 경우에는 개발 설계하는 사람은 얘 설계 단계를 쫙 만들어 놓고 저 내역서를 쫙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이제 신입들한테, 야 너는 이거 만들어, 너는 이거 만들어, 이렇게 뜯어서 줘버릴 수 있어요. 이거를 클래스로 올리면 잘게 쪼개가지고 개별 객체 단위로 쪼개가지고 구현할 수 있도록 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펑션 단위로 쪼개면 한 사람이 작업을 해야 되는 구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한 사람이 작업하는 구조로 내가 지금 얘기를 해주지만, 실제로 실무에서는 어떻게 클래스로도 쪼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디자인 패턴 이런 내용들이 조금 나와요. 오케이?
네,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얘만 파악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거 웬만한 거 다 만들 수 있어. 됐죠? 자, 아이들 내용을 먼저 그러면 작성해 봅시다. 목차에서 이제 아이들이라는 글을 써볼게요. 자, 아이들은 어떻게 내가 기획서에 나왔냐면 정지일 때는 이렇게 알아요. 정지일 때는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 달라고 써놨어요. 그럼 난 저 내용을 만들어주면 돼. 자, 아이들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들에 대고 F12키를 누르면 글을 써내려갈 수 있는 쪽으로 점프가 떠요. 어떻게 쓰래요? 요 내용을 써달래. 여기 throw new 이거는 아직 구현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이거는 지우고, 이제 여기다가 이 빈칸에다가 저 내용을 우리가 채워 넣어주면 돼요. 됐지?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랑 똑같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상태를 이동으로 변환한다. 자, 써볼게요. 여기서 필요한 속성, 여기에서 필요한 속성이 뭐가 있을까요? 정보를 알아야 돼. 속성 정보. 그렇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데 일정 시간, 그쵸? 기다려야 되는 이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2초 기다려야 돼? 3초 기다려야 돼? 기획자한테 물어봐서 처리하죠. 그 다음에 상태는 내 속성이니까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 다음 여기 장소라는 건 의미가 없죠. 이 글에서 장소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장소에 대한 변환이나 그런 거는. 자, 시간이 흘러야 되죠. 속성으로 뭘 갖고 있어야 돼요? 흐르는 시간을 내가 내 나이가 지금 2살인지 3살인지 4살인지 나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나이라는 그런 속성 것처럼 경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알아야 돼요. 경과 시간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일정 시간인 거는 기다리는 시간이죠. 정지 상태 기다리는 시간, 요건 거야. 그래서 이름을 써볼게요. public float 뭐 idle delay time 뭐 이런 식으로 놓죠. 몇 초 기다려? 그냥 2를 기다리죠. 아니면 이 정도 기다려도 돼. 왜 이만큼 기다려? 숫자 하나하나 읽어봐. 시작. 2 크게 시작. 어떻게? 내 이름이 뭐라고? 깨알같지. 그죠? 이거 잊어버리지 마요. 나 이영호야, 알지? 자, 자, 그래서 이름 바꿀 생각이 없어. 자, 됐죠? 이렇게 아이들 딜레이 타임, 이름 짓는 규칙도 보시면 앞에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소문자, 각각의 단어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걸 구분해서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자, 경과 시간. 얘는 기획자가 외부에서 컨트롤할 게 아니야. 내 나이는 그냥 내 나이 스스로 시간이 지나면서 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float current time이라고 놓을게요. 0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 0을 주기도 해요. 안 주기도 하고. 이거는 개발자 스타일이야. 됐죠? 자, 속성은 맨 위에 놓아도 되지만 여기다 이렇게 놔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쵸? 속성은 여기에 요렇게 그 다음에 얘는 기능들 이렇게 놓지만, 아이고, 이렇게 놓지만 요 속성을 반드시 여기다만 놔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놔도 돼. 오케이? 요렇게 놔도 돼요. 위치는 빈 공간에 어디에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럼 관리적인 편안한 다음에 나중에 얘는 다 위로 올릴 거야. 자, 해보죠. 자, 요 내용을 우리가 구현하려고 해요. 자, 하고 싶은 거 궁극적으로 얘를 어디서부터 구현해 놔야 되나, 이거 우리한테 중요하단 말이야. 자, 첫 번째 단계,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뭐 해야 돼요? 상태를 이동으로 변환한다.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야. 갑자기 상태를 이동으로 왜 변해요? 일정 시간이 지났으니까. 갑자기 일정 시간이 왜 지났어? 시간이 흘렀으니까. 자, 얘는 어떻게 역순으로 보통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시간을 어떻게 흐르게 하죠? current time은 타임의 델타 타임. 이거는 계속 쓰는 거야. 일정 시간이 흘렀다는 거는 만약 if current time이 idle delay time보다 커졌다면 이 의미죠. 그죠? 그렇다면 상태를 어떻게 하래요? 이동으로 변환. 만약에 위의 내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번역하는데 빡세다면 이렇게 쓰세요. 만약 경과 시간이, 그죠? 딜레이 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그러면 번역이 명확하죠. 밑에 있는 내용이, 그치? 상태를, 스테이트를 이동으로 변환. 어때요? 완전히 그냥 번역 수준으로만 하지, 그죠?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봐왔겠지만 이 경과 시간은 일단 기본적으로 초기화를 시켜주고 들어가는 게 편할 수 있어요. 다른 데서도 또 쓸 수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 커런트 타임은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초기화 시켜주고 들어갑시다. 다른 데서도 쓸 수 있어요. 나중에 어떤 상태에서 또 어떻게 쓸 줄 알아, 그죠? 자, 에너미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솔직히 아직 모르겠어. 근데 내용상으로는 지금 얘네 움직임도 만들어내지 않았고 어떤 애니메이션도 놓지 않았어요. 근데 얘네를 하나씩 하나씩 볼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제 업데이트에서는 이 목차대로 이게 실제 실행해봤더니 얘가 이 목차에서 어디를 보고 있는지 우리가 모니터링 해볼 수 있어요. 이거는 되게 디버깅 포인트에서 되게 중요해요. 뭐 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저기 어디야 송도에 갔다 왔는데 어떤 친구들이 하다가 얘가 공격을 안 해요. 어제까지 그저께 뭐 지난주까지 됐는데 얘네가 다 뒤집어 엎혀졌다. 하도 안 돼가지고 공격이 안 돼가지고 분명히 얘네 붙었는데 공격을 안 간대. 공격을 하지 않는데 서로. 그래가지고 이 스테이트 머신으로 만들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지금 상태는 어떤데? 상태는 당연히 공격이죠. 근데 공격을 안 해요. 상태가 공격인데 공격을 안 해? 그럼 상태가 공격인지를 찾아보자 한번. 얘가 진짜 지금 공격인지. 봤더니 상태가 얘가 지금 스테이트가 공격이 아니야?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니네. 그러니까 공격 안 하지. 그러니까 왜 아니지? 일주일 동안 개고생했는데 상태가 공격인 거를 체크해봤어야지 지금. 그쵸?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우리는 목차를 알고 있다면 이 목차에서 지금 이 녀석이 어느 곳을 가가지고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냥 디버그.로그나 아니면 프린트 찍어봐요. 스테이트는 스테이트 이렇게 찍어보는 거야. 문자로 이렇게 도와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녀석이 어디에 지금 어느 구간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니터링 해볼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디버깅 포인트에서 되게 중요해. 어느 부분을 얘가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쪽 스테이트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제대로 넘어간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 위에 있으니까 다들 목이 아프겠다. 목 운동 자연스럽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됐어요? 자, 유니티로 가서 그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 이제 콘솔 창을 좀 봐야 되는데 콘솔 창을 띄우고요. 만약에 콘솔 창이 안 띄워져 있더라도 윈도우 창에서 콘솔을 띄우면 돼요. 자, 플레이 해보고 자 볼게요. 나는 그냥 여기만 볼게요. 콜랩스 눌러놔야지. 그럼 아이들 상태에 있다가 무브 바뀌죠. 그치? 다시 딱 보면 아이들 상태에 있다가 2초가 되면 무브로 전환. 맞아요? 오케이? 오류가 생기는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아직 구현을 안 해놔가지고 생기는 것들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구현이 돼요. 안 되시는 분? 돼요? 자, 안 돼? 자, 그 다음 이제 기획서가 추가 기획서가 나왔네? 무브에 대한 기획서가 나왔어. 혹은 어택이 나왔어. 어택은 만약에 때리는 거야. 근데 그럼 얘가 여기까지는 가까이 가 있어야지 공격도 할 수 있지. 지금 뭐 이렇게 먼데 여기서 때려봤자 저렇게 멀리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제도 비슷한 상황이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게. 어택 상황을 보고 싶은데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야. 저기부터 걸어가가지고 한참 한 1분 30초를 기다려야 얘가 이렇게 가가지고 저기까지 가가지고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럼 테스트 한 번 하는데 너무 빡세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바로 어택을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할게?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어택으로 바꿔놓고 여기다 갖다 놔. 그럼 어떻게 할 거 아니야. 그죠? 배치 자체를 어디다 놓으면 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잖아, 테스트할 때. 그랬더니 우리는 고정관념 어디다? 1분 30초 기억이 저 끝에다 놓고 차곡차곡 와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확인할 때까지 해보고 안 됐네? 그럼 다시 수정하고 다시 또 살짝 수정해보고 또 1분 30초 기다렸다가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테스트하면 망할 비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치트키가 왜 생기냐면 치트키는 사용자한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이 빠른 테스트를 위해서 치트키를 보통 만들어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돼. 자, 무브 F12 들어가서 이제 여기다가 글을 써보죠. 무브 상태일 때 기획사는 우리한테 이런 내용을 줬어요. 1번 플레이어 쪽으로 이동한다. 이게 얘 가장 중요한 거야. 플레이어 쪽으로 이동한다. 혹은 타겟이라고 할까요? 타겟 쪽으로 이동한다. 자, 그냥 이동만 하면 돼? 그랬더니 우리 상태 다이어그램을 봤더니 어떻대요? 이동하다가 공격도 해야 되네. 그쵸?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타겟과의 거리가 일정 범위 안에 들어오면 상태를 공격으로 전환하자. 이렇게 기획자가 답을 줬어요. 저거 위험하다. 센서. 이거 봐, 그지? 발이 빠질라. 야, 이거 내려놓자. 이거 계속 흔들리는 게 떨어지면 그대로 박살나요. 저 옆에도 내려놓을까? 내가 지금 보지 않았으면 저거 하나 해먹은 거야, 우리. 그죠? 내가 하나 살렸어. 자,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내용을 우리는 이제 구현하면 돼. 그죠? 자, 첫 번째 2번은 뒤에서 하고 1번부터 잠깐 얘기해 볼까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세부적으로 뭐 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게 단위들을 잘게 쪼개놓으면 별거 아니거든. 근데 저런 것들을 아까 그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의 기획서를 써놓으면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 어디부터 구현해야 되나? 저걸 한 방에 다 고려해서 구현해야 되나? 근데 저렇게 작은 단위로 쪼개놓으면 걔부터 시작하면 돼요. 자, 1번. 자, 1번을 하려고 했더니 필요한 요소가 뭐가 있어요?
어떤 정보? 정보는 항상 속성, 명사로 떨어져야 돼요. 그치, 이동? 타겟, 그래, 타겟이 필요하네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동, 속도. 이게 있어야지 타겟 쪽으로 이동도 하든 뭐를 할 거 아니야. 그쵸? 왜 타겟이 필요해? 타겟이 누군지 날 모르니까. 그지? 이동, 속도. 이런 두 가지 정보가 나한테 있어야지 내가 저 1번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타겟. 일단 그냥 기획자가 꽂아 넣게 할게요. 나중에 동쪽을 찾더라도 이번에는 테스트 상에서는, 구현상에서는 기획자가 얘 따라다녀! 이렇게 하도록 해볼게요. 자, 퍼블릭. 우선 트랜스폼이라고 할게요. 타겟. 자, 게임 오브젝트로 해도 되지만 게임 오브젝트로 해도 되면 하면은 어차피 트랜스폼으로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동 속도 퍼블릭, 플롯, 무브 스피드 뭐 5 이렇게 넣읍시다. 됐죠? 속성이 우리가 필요한 속성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1번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자, 1번을 컨트롤 C 눌러가지고 여기 무브 안에다가 이제 채워넣죠. 오케이? 자, 봅시다. 이걸 하려고 했더니 제일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라고? 이동한다죠. 이동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죠? 어디로? 방향이 필요하네. 그죠?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되면 이 타겟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게 마련이 될 거예요. 그치? 타겟 방향이라는 게 필요할 거 아니야. 내용상 보면 야, 알고 보면 내 전체 코드 보면 한글만 이렇게 많다. 그죠? 코딩, 진짜 코딩은 별게 없어요. 다 한글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해. 이것만 모아서 나중에 기획자로 지원해보세요. 그리고 이것만 모아서 책으로 내봐. 난 책 한 권, 내가 벌써 이렇게만 했으면 책을 100권도 더 썼겠다. 그죠? 자, 써볼게요. 방향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 벡터3의 TIR.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 봅시다. 자, 방향은 이 디렉션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고요? 타겟으로 가고 싶어. 타겟 빼기 미 이렇게 해서 구해져요. 이 방향이라는 녀석은. 그래서 어떻게 구했느냐? 타겟아 점 네가 가지고 있는 속성 혹은 기능 중에 포지션 좀 줘봐. 그쵸? 빼기 미 내가 갖고 있는 트랜스포마 점 나의 포지션 좀 줘봐 하면 타겟 빼기 미가 됩니다. 그쵸?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하고 여러분과는 이건 벡터가 쫙 그어지는 거야. 이 벡터를 하나 만들었어. 그걸 나한테 그냥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순간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첫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를 크기를 1로 만들어주는 행위가 필요해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 노멀라이즈 한다고 해요. 근데 원본 자체를 노멀라이즈 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원본 자체를 그냥 노멀라이즈 해버려. 그렇게 되면 이 길이가 나중에 우리한테 어떤 목적으로 쓸 거냐. 위에 보니까 어떻게 쓰인대요? 얘와 나의 거리가 뭘로 쓰인대? 상태를 공격으로 변환할지 말지 이거를 체크하는 데 쓰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아예 노멀라이즈 해버리면은 나중에 그걸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벡터에는 얘와 나의 거리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거 곱하기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강제로 노멀라이즈 이렇게 원본을 바꿔버리면 얘와 나의 거리가 강제로 1로 초기화돼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동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동 공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P는? 그쵸. VT 이렇게 써요. 이제 그래서 트랜스폼의 포지션은 VT dir에 바로 이렇게 소문자 노멀라이즈드라고 쓰는 거예요. 얘를 getset property라고 하는데 궁금한 친구들은 getset property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C# 문법에서 getset property라고 해요. C# 문법에서 꼭 찾아보세요. 자, 얘가 dir 되고요. 여기다 곱하기 뭐 한다고? 얘의 크기, 나의 속도, 이동 속도. 그러면 여기까지 합해가지고 V가 된 거예요. 이만큼이 합해서 V인 거야. 크기를 1로 만들어 놓은 방향 벡터 하나하고 얘의 크기를 내 속도로 만들어서 V를 만들었어. 내가 최종 만들고 싶은. 거기다 곱하기 뭐예요? 타임에 델타 타임 이렇게 해주시면 이동해요. 이거 보면 슈팅에서 나왔던 코드보다 더 내가 많이 안 쓰지. 슈팅에 있던 코드 그거 그대로 계속 쓰고 있거든. 알고 보면.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내가 그때 내가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슈팅 몇 줄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고 원래 축약본으로만 몇 개 해줬는데 그거 몇 줄 다 합해가 또 한 30줄이나 20줄이나 될까 말까 한 거야. 그거 다 외우고 있잖아. 요거 FPS도 똑같이 그냥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추가되는 코드들이 별게 없어. 슈팅을 외우고 있느냐 안 외우고 있느냐 좀 되게 달라요. 이건 뭐야? 자, 됐고요. 자,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여기 플레이하기 전에 에너미한테 타겟이 누구다라고 정해줘야 돼. 에너미 스크립트에 보면 여기 타겟 이렇게 되어 있죠. 그치? 이 타겟에다가 플레이어를 넣어보죠. 플레이어를 잡아서 타겟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에너미의 타겟에다가 플레이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플레이를 해보면 2초 있다가 얘가 가죠. 오케이? 돼요? 자, 어떻게 다시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 무브로 바뀌면서 가죠. 우리가 써내려간 글처럼 그대로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식사하고 우리 내가 다음에 왔을 때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일단 뼈대를 만드는 것까지가 오늘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걸로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 플레이어는 뭘로 움직이고 있어요? 캐릭터 컨트롤러라는 애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 얘도 그걸로 변형이 돼야 돼요. 얘를 캐릭터 컨트롤러로 바꿔놓고 요 상태까지만 하나 해놓고 갑시다. 2번 타겟과의 거리가 일정 범위 안에 들어오면 이걸로 합시다. 이것까지만 하고 구현할게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2번을 구현하는데도 필요한 정보가 필요해요. 속성이 던져보세요. 그래, 일정 범위. 그쵸? 이거는 공격 범위라는 게 될겠지. 그죠? 이걸 찾아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 기획자한테 물어볼 것도 찾아내야 돼. 또 이거 빼고는 없는 것 같네. 일단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일정 범위, 퍼블릭, 플롯, 어택, 레인지. 얘는 뭐 어떻게 할 거야? 3m 범위 안에 들어오면 공격하라는 얘기겠지, 그지? 이렇게 쓸게요. 이게 되게 재밌어. 여러분들은 이걸 그동안 벡터의 거리로서 너와 나의 거리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하고 충돌할 수 있다는 이 개념을, 충돌이란 개념을 뭐로만 여러분들은 사용하고 있느냐?
충돌체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 정도 되었을 때 얘하고 부딪혔나를 체크하려고 할 때 다 콜라이더 붙여가지고 체크하려고 하거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 개발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너와 나의 거리 벡터에 다 나와 있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충돌체를 가지고서 이 충돌체 했어. 여기서 만약에 3명이 있어. 3명 있는데 3명 중에 나하고 제일 가까운 놈을 내가 선택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거야? 그럼 3명을 나하고 다 충돌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충돌한 사람 중에 제일 가까운 녀석을 내가 선택하고 싶어. 어떻게 할 거야? 충돌체로. 되게 애매해지죠? 그죠? 차라리 이 리스트를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의 나와의 거리만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걸 벡터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구현해 놓읍시다. 2번을 가져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놔볼게요. 자, 써봅시다. 자, 하고 싶은 게 내용이 길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하고 싶은 건 뭐야? 상태를 공격으로 전환하자. 이게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야. 아무리 길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쪼개서 쓰면 돼. 상태를 공격으로 왜 전환하는데? 공격 범위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쵸? 이거를 프로그래밍 쪽으로 내용을 조금 더 바꿔서 써보세요. 만약 타겟과의 거리가 공격 범위 안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상태를 공격으로 전환하자. 갑자기 얘들을 왜 한 거야? 내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 내용은 위에 들어와 있어요. 그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맨 밑으로 내리고 1번, 2번 이렇게 보는 거지. 자, 이 내용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다면 내가 지금 이런 걸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겠어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왜 그런 거냐면 내가 코드로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우리의 말로 썼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내가 만약에 코드로 다 옮겨놓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말로 써 설명했다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구현할 때도 지금 이런 방법을 쓰면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나올 거예요. 자, 봅시다. 이거를 구현해 볼게요. if, 만약이니까 if죠. if 타겟과의 거리는 이미 구현했어요. dir로. 얘 magnitude라고 하면 얘와 나의 거리가 돼요. 이거는 뭐 얘에서 제공하는 거니까 얘와 나의 거리가 어떻게 공격 범위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내가 이만큼 잡아놨어. 근데 얘와 나의 거리가 이거보다 작다면인 거죠. 그쵸? 얘와 나의 거리가 작다면 그 범위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태를 공격으로 전환하자. 코드는 어떻게? 스테이트를 어택. 자, 지금 보면 에너미가 여러가지 동작을 하고 막 실제 애니메이션도 나중에 다 나와야겠지만 이것만으로 에너미 전체 플레이를 다 해볼 수 있어. 구현을 다 끝내놓을 수가 있어요.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우리는 뭐만 보면 돼? 이제 콘솔 창만 보고 확인하면 돼요. 개발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콘솔이잖아. 콘솔 게임도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자, 아이들 자, 무브 하다가 어택으로 전환되죠. 오케이? 오류가 나오는 건 어택의 구현 내용이 아직 없어서 그래. 어떻게? 지금 상태가 뭐래요?
어택. 그죠? 다시 플레이를 다시 해보면 고! 자, 아이들 있다가 화면도 봐도 그래요. 무브에서 멈췄죠? 그죠? 얘가 지금 상태가 뭐래? 어택.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공격 중인 거예요. 자, 내가 움직여 볼게. 도망갔죠? 그랬으면 얘 상태는 뭘로 바뀌었어야 돼? 그죠? 무브로 바뀌었어야 돼. 왜? 우리가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공격에서 뭘로 가야 돼? 얘가 도망가면 이동해, 이렇게 이동으로 따라가라. 요거를 하나 더 넣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화살표를 그동안 안 그렸어. 그러면 이제 이게 빠졌으니까 화살표를 그려 넣어주면 이 기능을 우리가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공격 상태에 머물러 있을 거야. 화살표를 아직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어택으로 계속 머물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코드상에서 화살표를 다시 그려주게 되면 어떻게 될 거야? 얘가 되겠죠. 이거는 어택에서 나중에 내용을 추가하게 될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우리는 이런 상태머신이라는 이 FSM이라는 이 구조를 만드는데 얘를 하나하나 어떻게 각 상태들이 전환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 구현을 해볼 거고, 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태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얘를 하기 위해서 코드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업데이트를 뭘로 사용해요? 뼈대 틀을 만드는 목차 페이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착착착 이렇게만, 업데이트는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그래놓고 세부 구현 내용은 어떻게? 이제 각 인덱스의 페이지 번호로 넘어 들어가요. 가서 기획서에 있는 대로 구현 글을 내려가면 돼요. 무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업데이트를, 요거 어택도 넣고 데미지도 넣겠지만 어떻게 쓸 것 같아? 똑같이 업데이트해서 그 페이지 넘어가서 빈 내용에다가 칸에다가 채워넣을 거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실제로 이 내용은 기획자가 이미 다 써줬을 거예요. 세부적으로 빠진 내용을 우리가 기획자에 물어볼 거를 속성으로 빼고 뭐로 빼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구현해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기획자의 역할은 어떻게 하겠어? 내가 이 틀을 잡아줄 수 있게끔 기획자가 저 다이어그램들을 잘 그려줄 수 있다면, 혹은 그 기획자가 각 페이지에서 나와야 되는 내용들을 제대로 명시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런 식의 언어들로 뽑아줄 수 있다면 그 기획자는 능력치가 어마어마한 기획자인 거예요. 그냥 보자마자 코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기획자도 사실은 이런 식의 프로그래밍 능력이 좀 필요해요. 일단 여기까지.